안녕하십니까. 김능구, 김우숙의 정치를 알려주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전국이 난리죠. 이게 예. 이른바 추윤 갈등일까? 추윤 대전일까? 하여 그것도 뭐 적절한 용어는 아니지만 그 이상 무엇을 붙일 말이 없어서 일단 그렇게 하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속전속결로 법무차관 인사를 하셨습니다. 예, 그 사표를 낸 법무부 차관 자리에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친입 차관 자리에 내정했습니다. 이용구 내정자는 20년간 법원에서 재직한 판사 출신입니다. 예, 그런데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과정에 참여했고 올해 초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내다가 변호사로 개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본래 차관 인사가 조금 시일이 최소 2, 3주가 걸리잖아요. 네. 검증도 하고, 물론 이분이 검증된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이틀 만에 단행됐죠. 네. 이게 급하게 한 이유는 뭐죠? 심플하죠. 사실은 뭐 고기영 차관이었죠. 고기영 차관이 동부지검장 출신인데 일약 스타가 돼가지고 차관을 찾는데 검찰하고 법무부하고 이렇게 갈등이 심해지니까 부담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게다가 지금 금요일 날 12월 4일 날 징계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여기에 위원장으로 지금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총대를 내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본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장인데 예. 본인이 그걸 청구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재척 사유가 돼가지고 그렇게 결국은 그 위원장으로 가면은 그거에 대한 뭐 도의적인 또는 법적인 책임을 다지는 거기 때문에 차관이 사표를 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2일 날 하기로 한 거를 4일 날로 연기했는데 그 4일 날 연기에 맞추기 위해서 결국 급하게 차관 임명을 했는데 이때 차관은 아주 심플해요. 과거엔 뭐 여러 가지 고려할 게 아니라 이건 원 포인트로 이렇게 쫙 할 수 있는 진짜 코드가 맞는 그런 믿을 만한 그런 분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딱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번에 추미애 장관이 뭐 초광수라고 할 수 있는 뭐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하는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그리고 징계 위에 소초인 부분들은 이 엄청난 검찰의 반발을 불어일으켰죠.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몇 명 소수의 검사 빼고는 이게 최측근 검사들 빼고는 아마 전부가 이게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그렇죠. 몇 명 빼놓고는 다 했고 친추라고 하는 분들도 다 돌았었어요.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 대행을 했던 대검 차장 했던 분도 결국은 대행을 하면서 추미애 장관 보고 좀 물러나 달라, 징계를 취소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분도 추 장관하고 굉장히 가까운 분이었죠. 게다가 지금 고기영 차관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핵심으로 분류되는 사람인데 이분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그야말로 똘똘 뭉치는 검찰 똘똘 뭉치는 분위기예요. 사실은 윤 총장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오호가 꽤 있었거든요. 반윤 검사들도 꽤 있었고 그런데 이게 경계가 분명해지고 초점이 분명해질수록 검찰은 똘똘 뭉치고 또 이게 주변에서 또 비토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여론조사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법조인들도 계속 성명이 나오고 뭐 변협에서도 성명을 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주변의 여건이 굉장히 좋고 그런 상황에서 검찰에 있어서는 여기에서 과연 뭐 이렇게 되면 검찰의 중립성을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경우는 뭉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 조간 일면입니다. 일면에 윤석열 검찰총장 복귀 헌법 정신 지키겠다. 야, 지금 이 나라가 어떤 헌법 유린 상태가 벌어져 가지고 검찰총장이 그걸 헌법을 정상화시키겠다. 뭐 이런 지금 상황인가? 상당히 좀 헷갈립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고 국민의 검찰로 나가야 한다. 뭐 이런 부분들을 검사들한테 전체 이메일을 돌렸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아마 이 검찰들이 이른바 좀 항명이라 할까요? 법무부 장관에 그런 일은 여태까지 이렇게 금난이라고 이야기했던 일어났던 부분들 중에서 유례 없이 예. 아마 전체가 똘똘 뭉친 거라 볼 수 있는데요. 그걸 보고 저는 야 이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한 거 아니냐. 역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검찰이란 게 본래 이 엘리트 정신으로 철저히 무장된 사람들이고 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사람을 재단하라고 이렇게 권력을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권력기관이다. 공권력의 상징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럴수록 검찰은 정말 이 공직자의 어떤 자세를 갖다가 철저히 지켜야 되고 이런 건데 그동안 이 우리나라는 검찰공화국이다. 이야기할 정도로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어요. 그런데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게 아이러니컬하게도 87년도 민주화 이후에 더 세졌다는 겁니다. 이 무소불위 검찰공화국이라는 게. 왜냐하면 그전에는 군인들이 다 잡고 있었죠. 예, 군인들이 다 잡고 있어가지고 그게 하수인격으로 이렇게 이 검찰이 기능을 했고 전두환 때만 하더라도 그 경찰이 오히려 더 권력이 치안본부라든지 이게서 어떤 대공분실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옛날에 중앙정보부하고 이렇게 경찰이 그게 더 셌고 검찰은 어쨌든 뭐 설거지 해주는 사람들로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민주화 이후에 군인들과 이게 그 과도한 어떤 권력기관들이 좀 제어되면서 오히려 검찰로 집중되면서 검찰이 무소불위의 그 권력을 갖게 돼서 우리가 뭐 한간에도 그냥 검찰공화국 하면은 다들 그냥 그래서 이게 이 사회적으로는 그 무전유죄 이렇게 이 유전무죄라는 말을 갖다가 낳게 할 정도로 이 피해가 워낙 컸기 때문에 지난 우리가 2016년도, 17년도 그 촛불에서 강조했던 게 제일 먼저의 개혁 과제로서 검찰 개혁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검찰 개혁, 검찰의 이 정치적 중립과 검찰의 이 내부의 어떤 혁신을 이 문재인 대통령도 제일 공약으로 내걸었고 그 쌍으로 해가지고 이 지금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조국 법무장관 이어서 추미애 법무장관 이랬는데 이 부분들이 오히려 좀 마찰을 일으켜가지고 서로 간에 이 상당히 지금 국민이 볼 때는 나라가 큰 지금 난리가 난 것처럼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조금 정리가 되어질 필요가 있다. 왜 이렇게 대통령이 임명한 당사자들인데 그 다른 사람 임명한 게 아니고 전에부터 내려온 게 아니고 대통령이 이 정권 교체 이후에 직접 임명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이 임명자끼리 이렇게 이 갈등과 대립이 이렇게 격심해지느냐 한번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검찰공화국은 3년 전에 보수 측에서 얘기하던 거죠. 그때는 뭐 형정부 사람들이 검찰공화국이라고 얘기 안 했고요. 사실은 제가 조금 생각이 다른 게 검찰들은 뭐 엘리트 의식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변협에서도 이게 추미애 장관을 부당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법과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다 부당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안 다른 건 몰라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의 뭐 엘리트 의식이나 뭐 지역이 뭐 무슨 집단 이기주의 이런 것들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제가 아까 그 중앙일보 그거 보면서 느낀 게 거의 어제 법원에서 판결 나자마자 1시간도 안 돼가지고 출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당당합니까? 사실은 개선 장군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고 그 다음날 바로 대선 후보 1위라고 하는 또 여론조사가 나와요. 이 추미애 장관이 만들어준 겁니다. 이게 엉뚱한 데서 막 하다가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선 후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대선 후보 추대위의 위원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대통령이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뒷짐지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추미애 장관은 처음에 검찰 개혁으로 해가지고 막 밀고 나가다가 그 윤석열 그 총장이 국회 나와가지고 그런 와중에도 대통령 청와대에서 흔들림 없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회에서.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반박이 나올 줄 알았는데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 그걸 반박이 없으니까 적진에 떨어져 있는 외로운 처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좀 시간을 놓치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 원전 사건도 터지고 뭐 여러 가지 뭐 터지고 이러니까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그래가지고 무리해서 이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결과적으로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명분을 타이밍을 놓친다는 건 명분을 놓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역풍을 맞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고립무원의 상황이 됐는데 지금 문 대통령 추미애 장관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상황을 왜 진작에 이걸 정리를 안 하고 지금까지 골마 터질 때까지 끌어왔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 프레임 자체를 갖다가 이 검찰의 그 정치적 중립, 독립을 깨하려고 하는 어떤 검찰 조직과 그리고 그것을 권력으로 누르려고 하는 집권 세력, 이렇게 프레임을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이번에 그 촛불 혁명에 이어서 그 21대 총선에서 177석이라는 이렇게 그 아주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갖다 밀어준 그 민심의 요구에 답하는가 아니면 또다시 숲으로 돌아가는가, 저는 그게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검찰 개혁을 갖다가 완수하려고 하는 부분과 검찰 개혁을 일정선에서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 간의 어떤 싸움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그 조국 장관이 사실상 그 여러 가지 뭐 아빠 찬스다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비판적입니다. 저도 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그 공직자로서 뭐 그리고 어떤 항상 이 사회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진보적인 의사를 표명했던 그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보다 더 조심해야 됐다, 이래 보여지는데, 근데 실제로 조국 장관이 무슨 권력에 의한 비리를 갖다가 행사하든지 이런 부분들은 재판이 지금 1년 정도 하고 있는데도 별 크게 나타난 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건 좀 분리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그 부분들을 갖다가 이 청문회, 조국 그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끝나는 날 기소를 한다든지, 이게 그 어마어마한 어떤 검찰 조직으로서 그 사건을 이렇게 수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전에 윤 총장이 청와대에 그때 자기로서는 곤란하다라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의사가 먹히지 않자, 예를 들면 이렇게 좀 과도한 실력 행사를 했지 않나, 이래 보이거든요. 근데 과연 이게 임명된 공직자로서 할 노릇인가? 저는 이 부분이 사람들이 그냥 간과하고 있는데, 이거는 쉽게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까지 온 거는, 저는 지난 올해 국감장에서 저는 윤석열 총장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두 가지 점은 좀 문제였다, 이래 봅니다. 뭐 당당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뭐 법무장관 부하가 아니다, 이런 말도 어떤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 차원에서 정치인 출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자기는 당당하게 검찰 본연의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어째 말하면 외풍을 막는 역할도 해야 되는 게 검찰총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점은 저는 나이스했다 봅니다. 하지만 본인이 총선 이후에 신뢰할 수 있는, 청와대와 교감이 있는 그런 메신저를 통해서 대통령께서 임기를 성실히 다하도록 해라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걸 왜 국감장에서 그거를 밝히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공직자로서 오랜 생활을
회원분이 그런 이야기, 그것도 뭐 청와대 불러서 이야기했다면 또 몰라요. 그게 아니라 이 메신저를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메신저인지, 그거는 자기 판단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그 사람이 정확한 워딩은 어땠는지 그것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그 당시 저도 새벽까지 아마 국감이 됐는데 저도 다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난 저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대선 출마를 물어봤어요. 대선 출마를 물어봤으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이제 고군분투하고 있다면은 본인이 지금 자기는 대선 출마 생각이 없다. 오로지 자기는 검찰의 본연의 역할을 갖다가 하기 위해 따름이다. 이래야 되는데 본인이 퇴임 이후에 봉사할 것을 갖다가 고민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바로 언론이 가장 지금 기다리던 멘트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날부터 대선 출마 시사 이런 말을 나오게끔 했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정말 정무적 감각이 뛰어나다. 그 지금 두 가지 이야기가 사실상 프로 정치인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정말 정무적 감각이 돋보이는 그런 두 가지 메시지였다는 거죠. 저는 그 두 가지가 쓸데없었다. 이게 그 부분 때문에 이 일이 엄청나게 커져온 거고, 근데 하여튼 간에 지금 저는 이 1년 정도 11개월 지났다 그러는데 조국 때부터 치면은 상당히 국민들로 하여금 아마 윤 총장 임기의 반 이상이 지금 지금 이 문제로 되고 있는데 종착역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부담을 엄청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론조사에서도 보면은 지금 조국 때 가장 내려갔던 게 갤럽 대비해서 39%인데 지금 리얼미터가 40% 선까지 내려갔어요. 이게. 예,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 41%를 받았기 때문에 30%로 내려가면은 임덕이 온다. 그게 부담이 많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정무정지 부분을 잘했나 못했나 부분에서는 못했다는 부분들이 좀 높아요. 이게 직무정지가 가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대통령도 상당히 부담은 가질 거지만 문 대통령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법과 원칙대로 나갈 것이다. 차관 지금 이런 정치적인 어떤 이렇게 타입이라든지 정치적인 해법이 아니라 정해진 제도적으로 어떤 절차에 따라서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이틀 만에 차관을 갖다가 내정하고 그래 되면은 국무회의 통과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틀 뒤에 징계위원회가 열리면은 아마 정해진 수순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뭐 지금 칼 뺐는데 다시 집어넣으면은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실은 뭐 도덕성이나 뭐 정당성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능력의 문제예요. 사실은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도덕성 이전에 그게 컷오프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종착역이 거의 다 왔습니다. 그게 지옥이 됐든 천당행이 될지 모르지만 곧 그게 확인이 될 겁니다. 제가 아쉬운 거는 결국은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됐을 일을 이렇게 벌렸다는, 그때 말씀하신 대로 윤 총장이 국회에서 청와대 메신저 얘기를 했을 때 저도 보기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청와대에서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그런 얘기 한 적 없고 난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검사들이 가가지고 사퇴하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검난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이 모든 사안은 사실은 윤 총장이 뭐 이걸 따질 게 아니라 어른하고 애들하고 싸운다고 하면 어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임명권자가 그거를 방기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뒤집어 쓴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는 게 결국 임명권자의 대통령밖에 없다. 청와대에서 해야 한다. 그래서 이거는 어찌 됐든 뭐 절차를 하는 거 좋습니다. 단 절차를 하고 난 다음에 대국민 메시지 할 때 이번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은 이렇게 소명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국민한테 납득을 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모든 혼란 상황이
그대로 국정 부담으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어떤 법적 절차에 따라서 가면은 이제 내일 모레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고 징계위원회에서는 최소한 아마 이 정직 이상의 어떤 중징계에 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래 되면은 대통령이 그 징계위원회의 어떤 이 결정 사항을 갖다가 장관으로부터 보고받고 아마 이 검찰총장을 면직하는 그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 저도 금방 김무석 소장이 이야기한 대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현 집권 세력 일부에서는 정세균 총리가 추윤 동반 사퇴론을 대통령께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이 본인도 고민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보면은 이 책임 있는 당직자라든지 중진들은 동반 사퇴론은 아니다, 안 된다, 그럴 리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동반 사퇴론은 잘못하면은 이쪽에서도 책임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번 과정을 통해서 윤 총장이 자리를 이제 대통령이 징계권을 받아서 해임을 하게 된다면은 이 새로운 어떤 검찰총장을 해야 될 것이고 아마 그 과정에서 우리 공수처가 지금 이제 금년 말까지 처장이 인선이 돼서 예를 들면은 가동을 하게 된다면은 좀 검찰 개혁도 2기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럴 때 추미애 장관이 이제는 1년 이상 행꼴이 되니까 거기서 본래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그래 오래 있지는 않는 게 갈래인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좀 길게 가잖아요. 길게 가는데 어쨌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 시점에서 어떤 명분을 가지고서 그만두는 식으로 해서 이 일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이 많은데 저는 이 검찰은 검찰대로 저는 이 타당한 어떤 이 명분을 줘야 되는 거고 본인들이 새롭게 검찰 개혁과 자기들의 소임을 다하기 위한 그걸 줘야 될 것이고 국민들한테도 이게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이 메시지를 내놔야 된다 보고 여러 군데서 이야기했던 이 대통령이 안 보인다. 이 부분에서 저는 코로나19를 갖다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진두지휘하는 모습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제 이 정도까지 된 문제에서는 대통령께서도 국민들한테 저는 여러 가지 형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래서 그것이 연말이 되든 연시가 되든 한번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이후의 어떤 이 처리 과정이라 할까? 이 진행 과정이 정말 민심과 부합되고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의 진면목을 다시 되찾는 과정과 함께 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겠어요. 진행형이니까. 예. 중간 점검 정도고 그래가지고 기대가 됩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네, 거기서 다음에 또 하죠. 과연 모두의 예상대로 징계위원회는 그런 결정이 중징계 결정이 내리지고 또 대통령은 그 징계를 법무부 장관 보고를 통해서 해임 결정을 하게 되고 과연 그 이후에 준비되어 있는 여건이 준비되어 있는 야당이야 격렬 반발하겠죠. 이게 할 건데 어쨌든 이 정부 여당이 준비되고 있는 것은 무엇일지 주목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우리 오늘이죠. 오늘 6년 만에 내년도 예산안이 합의 통과가 된다 그러잖아요. 지금 됐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뭔가 좀 새롭게 협치의 모습도 찾아가는 가운데서 이 문제가
정말 그 검찰 개혁의 이 문제가 워낙 이 수건 사업이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거다 보니까 저는 이 마무리가 잘 되는 것이 제대로 하는 것이 이 정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넘어야 될 달이다 이렇게 봅니다. 금방 김 소장이 말한 대로 다음 주 좀 더 이것이 단계가 지난 다음에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건가가 더 중요하지 않나 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